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휴전을 선언했지만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증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하반기 증시 전망과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삼성증권의 오연석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새 반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또 올해 증시를 예측을 하셨을 텐데요. 이사님, 올해 초에는 올해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올해 한 고점을 2,250 정도로 봤었고요. 예. 1차적으로 상반기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전개되고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온건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예. 저희들 그 목표로 했던 지수에 도달하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 전망이 2,300을 넘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봤던 측면에서 예. 일단 저희들 전망대로 간 측면이 있고요. 또 반기별로도 저희들은 좀 상반기에 강하고 하반기에 좀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일단 상반기에 이런 강세장의 모습은 저희 유진투자증권에서 보는 시각대로 증시 흐름이 전반적으로 흐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연석 센터장님, 전반기에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재 이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상반기 시장은 이제 글로벌 이 변수에 따라 시장의 등락이나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 관련된 흐름, 예.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인 대응 이러한 부분에 따라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상반기에 국내 기업 실적이 여타 시장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반기 지나놓고 다른 시장과의 성과를 좀 비교해 보면 예.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러한 좀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우리 오현석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우리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성장이 부진하다는 소리는 기업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죠. 수출과 내수가 동반 약화되면서.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타 선진국이나 이머징 증시 대비 언더퍼폼한다는 즉 상대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은 하반기에도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문제는 이제 상승의 모습이냐 하락의 모습이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저희들은 지금 좀 박스권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상단 쪽에서는 이번에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예. 추가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바로 지난 4월 말에 중단되었던 핵심 이슈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극렬하게 부딪혔던 부분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봤던 미중이 고위급 협상을 할 때 순항의 모습을 보이던 모습들은 앞으로 그렇게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여건이어서 이 부분이 상단을 좀 제한을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하단 쪽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물론 이 시점이 7월 말이 될지 내지는 9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하반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하방은 또 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에 의해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2,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한 100포인트 정도의 어떤 변동성 국면이 예.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센터장님, 주말에 TV 통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네네. 보셨을 텐데 네.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쇼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증시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좀 미국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주말에 큰 이벤트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예, 예. 북한과 미국과의 이 정상 간의 만남도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서밋에서 미중 간의 이 무역 관련된 다시 한 번의 휴전과 협상 재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리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또 한 번의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예. 기본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그 전에 예. 이번에 G20 서밋에서 의미 있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인지하면서 예. 주가가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이 됐기 선반영된 때문에 부분이 있군요. 예. 연초와 같은 큰 폭의 안도랠리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한 고비를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예. 시장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추가적인 이 업사이드의 가능성을 좀 타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장 가장 큰 화두는 어제 오늘 아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소재겠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뭐 소재 언론을 통해서 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름도 어렵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반도체 산업,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 예,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반도체 경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부터 꺾여가지고 이 재고가 좀 있죠. 예, 예. 판매가 이렇게 좀 안 되다 보니까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 재고들이 조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재고로 이제 일부 그런 어떤 일본 쪽에서 수출을 좀 제한하더라도 이 예. 재고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면은 예.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영향은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이런 어떤 수출 제한 조치가 계속된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했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수입을 대체하거나 예.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바로 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닌 쉽지 않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고 예. 일본이 이 절대적인 전 세계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첫 번째 우리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예. 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외교 문제가 이렇게 통상 문제로 이렇게 비화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의 문제가 들어간 문제라서 풀리면 그렇죠. 쉽게 풀릴 수 있지만은 안 풀린다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들, 즉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에게 수출 못하니까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예. 우리의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IT 기업들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게 장기화될 수는 없다라는 예.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들이 오히려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묻힐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의 장기화된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조만간 풀릴 것이다라는 어떤 단기 낙관론을 가지기도 예. 쉽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하반기 우리 증시 전망 좀 해주세요. 언제쯤 좀 고점에 도달하고 언제쯤 좀 저점에 또 도달하게 될지. 예. 근데 이전에 참 이런 질문 여쭤보면은 방송하면 지나가면 그만인데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 다 남아가지고 예측하는 질문 드리기도 참 조심스럽고요. 네네. 예. 예. 그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 정책 대응이 얼마나 이제 강도 높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악화되는 국면에서 예. 뭐 경제 주체의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가 일부 이제 꺾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정책 대응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저희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서 보험 차원에서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는가라고 예.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이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대하게 미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 미국의 연준에서 보험 차원에서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하해주면 예. 당연히 뭐 시장이나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큰 우군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도 상반기에 인프라 투자가 좀 재개가 됐고 예. 신용 공급도 좀 확대가 됐고 예. 여기에 소득세 감면이라는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왔는데 지금 3분기에는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특정 품목을 꼭 찍어가지고 예. 예전에 뭐 이구한신이나 가전 하향과 같은 소비 촉진에 관련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도 하에서 예. 오히려 업사이드 쪽에 기회를 좀 타진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오히려 4분기 정도에 예. 올해 인덱스에 좀 고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예. 그 인덱스의 상단 정도를 2350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2350선까지요. 예. 이사님 방금 이제 센터장님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좀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인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아무래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예.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케이스가 4차례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도에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당시와 2001년도 1월달에 IT 버블 붕괴 당시 이때 이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은 맞지는 않는 거죠. 미국이 어떤 극심한 위기 상황이나 버블이 바로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미 연준이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맞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1995년 7월 달에 있었던 멕시코 외환위기 사태 당시에 한 7개월에 걸쳐서 75p 정도 인하했던 사례나 예. 예전에 이제 1998년도에 당시에 이제 미국의 LTRM 사태나 미국 러시아의 어떤 부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이 사례가 타당한데 이 4차례 모두 근데 다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 한 달 정도 예. 대략 크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는 글로벌 증시가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S&P 500도 그렇고 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증시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다. 그게 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이번 7월 말 FOMC 회의가 될지 아니면 예. 9월 중순 FOMC 회의가 될지는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두 가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예.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재미있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그 95년과 98년도 금리 인하를 처음 개시했을 때 직전 3개월 동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몇 정도를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예. 직전 3개월 동안에 1995년 7월 이전 그러니까 직전 3개월 동안에는 평균이 48.0을 기록을 했고요. 98년도 9월 당시에는 49.1을 직전 3개월 동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 6월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이 4, 5, 6, 2분기 동안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평균을 보면은 52.2입니다. 6월 달 데이터가 저희들이 사실 주목해서 봤던 것은 지난 6월 중순에 발표됐던 미국 지역연은 제조업 지표들이 이 경기 침체 영역으로 들어간 예. 0 밑으로 하락한 경우가 많아서 혹시 시장 예상과 달리 이번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미 연준이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수치를 보니까 당장 이번 6월 ISM 제조업 지수만으로 7월 말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에는 예. 2%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뭐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센터님 앞서서 이제 좀 하반기 전망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다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실적도 발표가 다가오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기에 수출 실적도 상당히 좋지 네네. 않았던 것 예. 같고요. 지금 당장 뭐 7월 중반 이후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 좀 지뢰밭이 있다라고 감초가 봐야 될 있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장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는 게 예. 시장에서는 최대 복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1분기 실적도 역성장이 좀 심했었고요.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의 예. 역성장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실적에 기대어서 주가가 회복한다라는 주장 자체는 예. 설득력이 매우 낮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때 자꾸 이제 거꾸로 좀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예를 들면 작년 1분기에 코스피가 2,600으로 고점을 치고 1년간 주가가 600포인트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예. 작년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보였는데 이때 주가는 고점에서 이제 피크아웃 했다라고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예. 그 당시에는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잘 이유 찾기 어려웠는데 예. 1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실적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경기나 실적에 선행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상반기에 실적 꼬꾸라지는 게 그럼 오히려, 상반기 기업들의 예. 실적이 저점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앞으로? 저희는 이제 오히려 하반기 쪽으로 가면 예. 실적의 둔화 정도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빠르면 뭐 4분기 정도에는 그냥 플랫하게 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 하에서는 분명히 2분기 실적 실망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이 바닥에서 실적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주식 파는 게 예. 사후적으로 보면 예. 또 거꾸로 매매했다라는 이러한 또 오히려 부정적인 이러한 쪽의 액션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지금 뭐 기업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출 주도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수출이 살아나야 기업 실적도 좋아질 텐데 하반기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는 요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미 정상 간 회담을 보면서 원화가 좀 강세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면은 예. 이건 당연히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 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하는 요인인데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은 예. 정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앞으로 이건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북한과 북미 간의 그런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영향이지 예.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환율이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네, 뉴욕 증시도 좀 강세를 보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어제 조금 했었죠. 상승을 했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방향은 두 요인입니다. 한 예. 가지는 미 달러와 가치, 미 달러와 지수, DXY 미 달러와 지수라고 표현하는 예. 미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평상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위기가 생겨서 내지는 중국에 문제가 생겨서 위안화 환율의 큰 변동을 보일 때는 위안 달러 환율이 우리 원 달러 환율에 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요인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했을 때 부진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내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 원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두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반기 원 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좀 방향성이 아래쪽이 하락 쪽이 좀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예.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세로 가는, 즉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원 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는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전개될 압력이 좀 크고 그럼 수출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어떻게 예,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달러 표시 통관 기준 수출액에 예.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원화 표시 매출액, 예. 수출의 원화 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환율이 그렇다 그래서 미 달러 가치가 아주 급격한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하반기 원 달러 환율은 1,130원 정도에서 일단 좀 바닥을 그 밑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 정도의 바닥을 잡고 있어서 그 정도의 하락이라면은 우리 수출 기업이나 우리 수출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폭이 작고 예. 또 무엇보다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2010년대 들어와서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보다는 세계에서 수입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와 관련된 세계 경제의 여건이 우리 수출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바로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예. 지금 미 달러와 같이 흐름을 봤을 때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은 좀 하락의 방향성이 크고 지금 1,150원에서 1,140원대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아주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들 전망입니다. 예. 센터장님, 네. 이번에 북미 회담 지켜보면서 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트럼프 예. 대통령은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상반기 중에 아주 최악의 상황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나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라고 봐야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곧바로 이제 기업의 매출이나 아니면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업 가치의 증가로 곧바로 반영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가격 자체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 하에서는 경협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기에는 좀 시기가 빠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경협 이슈가 아니더라도 예.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많지가 않고 또 주가가 상반기 내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투자의 매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 오히려 이제 중소형 경협주 같은 부분은 요 경협 기대만 가지고 포지션 늘리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반기 증시 시장의 좀 유망 업종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여러 가지 쪽에서 대안들 찾을 수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미래에 좀 성장이 나올 만한 이러한 테마 쪽에서 대안 찾는 게 좋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게 뭡니까? 예, 여기서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핀테크 관련된 핀테크요. 쪽은 정부의 규제 완화도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규제 예. 완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만 하고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규제가 분명히 완화는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핀테크가 맞는 건지 테크핀이 맞는 건지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예. 하반기에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빌리티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눌렸는데 예. 오히려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좀 우리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많이 맞습니다. 상관관계가 예, 높군요. 예. 그러한 쪽에서 규제가 좀 풀리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쪽에 다른 대안들이 같이 엮이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풀리는 쪽으로 간다. 예. 아니면 뭐 기술 패권과 관련된 타결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 관세와 연관된 부분은 예. 연내에 타결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예. 우리 시장 내에 이제 차이나 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음.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배당 수익률이 좀 높거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쪽은 또 시장 내에서 가치 부여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쪽은 또 증권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은 실적이나 배당 투자 매력에서 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증시에 미칠 요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날 때는 그 협상 시간을 정해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정해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장기화 되겠죠? 예, 당연히 장기화 되는 하나의 미국, 조짐이라고 중국 국내 입장도 정리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봤던 거는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 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밑에서 실무진들이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6월 29일 날 그 미중 정상회의에서 모습을 보면은 물론 그 관세 부과 유예랄지 앞으로 협상 재개는 합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말만 지금 하고 떠났다라는 게
이번 협상 결과의 모습이거든요. 트럼프는 공정한 무역만 강조를 했고 예. 시진핑은 상호 그 존중과 공평한 이런 그 상호 대응을 해주는 서로 중국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라는 것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7월부터 만일에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만은 류어 중국 부총리와 뭐 로버트 라이저 USTR 대표가 만난다면은 바로 4월 말에 중단되었던 그 지점에서 협상이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올해 그 지난 12월 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당시에는 모든 문제가 무역 협상이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예. 협상하기 쉬운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랄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중국도 관심이 있다.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할 때는 상당 기간 10차례에 걸쳐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바로 이 핵심 문제부터 하는데 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자기 말만 하고 갔는데 예. 이제 앞으로 재개되는 무역 협상에서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양보를 제시하기가 처음부터 제시해서 나가기가 소위 말해서 타협을 끌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게 하반기 무역협상이 재개되기는 하지만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90일이라는 그런 협상 기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도 그걸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의 방증도 하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반기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양대 이슈는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재료 하나와 예.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이 순항을 보일 것인지 난항을 보일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그 양대 이슈인데 여전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 기대가 유효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받쳐주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은 그렇게 쉽게 순항을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단에 대해서는 예. 이 미중 무역 협상 쪽에서 주식시장이 아주 높게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시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저희들 조심스럽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를 저희들 아주 기대는 있지만은 예. 아주 그 눈높이는 높게 가지고 가지 않는 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겠죠. 저 센터장님 앞서서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핀테크 산업, 모빌리티 산업, 유망 업종으로 뽑아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배당금 생각하면은 또 증권 네네. 업종도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좀 부진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실적 쪽에서 여전히 올라오지 않는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수에서 유통 쪽이 유통이요. 예, 좀 부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것도 정부의 규제와 연관된 부분이겠지만은 유틸리티 쪽도 유틸리티 쪽. 이게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뭐 매일 신문 읽는 네네,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항상 그 가격에 대한 이 정책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약점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좀 소외되거나 투자자들이 쇼핑할 수 있는 목록에서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은 좀 하반기에도 주가 자체가 좀 부진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뭐 앞서서도 환율이라든가 금리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좀 하반기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다면은 조금 알려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인데 미국의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 이쪽에서는 여전히 탄탄하다. 지금 고용 수준은 고용도 좋죠? 지난 5월 달에는 흔들렸지만은 예. 이게 이제 추세화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예. 소비는 굉장히 5월 개인 소비 지출이나 5월 그 핵심 소매 판매들을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축되었던 게 3월부터는 다시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되살아나오는 모습이어서 미국 경제가 소비 쪽은 양호한데 반면에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좀 둔화가 되고 설비 투자가 둔화가 되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이 양대 흐름을 균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점해서 하반기 미국 경제가 꺾이는 쪽으로 갈 것인지 여전히 탄탄하게 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첫 번째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제조업 경기의 둔화의 정도와 예. 고용과 소비를 통해서 미 연준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를 좀 지연할 수 있는 내지는 폭을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있는가를 첫 번째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올해 이번 이제 6월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도 안 좋고 최신 제조업 PMI도 다시 이렇게 경기 수축 영역으로 들어갔지만은 예. 많은 부양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상반기에 좀 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굴복을 하든지 예. 아니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든지 하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후자의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부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양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있는 지표가 총 사회융자,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직접적으로 얼마나 늘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여서 이 부분이 2016년도 상반기 수준에 지금은 이제 2016년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가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이 그 정도에 달할 정도로 강하게 중국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지표들을 미국과 중국 쪽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센터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하반기 증시에서는 주목해야 될 요인 한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지금 이상재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으시죠? 네네. 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뭐 보냐면 위안화 환율 보는데, 위안화, 예. 이게 7위안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미중 간의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200원, 예. 위안 달러 환율 7위안이 중요한 마지노선 된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인민은행이 매일매일 고시하지만은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대강의 대치가 있지만은 예. 내부적으로는 타결에 대한 의지를 예. 간접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위안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쇼크 오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황이라면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 찾으면서 알파 찾는 전략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전반기 증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후반기 증시를 전망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차례씩 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하반기 우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제가 기억해 뒀다가 내년 초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예. 한 줄 평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보통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짧게 보면은 역사가 지금 하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반복될 가능성은 적다. 그건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예. 미국의 금리 정책과 미중 무역 협상의 순조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 하반기에도 여건은 비슷하게 갔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2019년 전반기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증시를 전망해봤습니다. 센터장님도 뭐 한 줄 평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여의도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표현 나오는 게 좀비하고 존버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존버라는 표현은 시장은 2,000선만 가면 죽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2,000이 이 장기 바닥이라는 예. 이 암묵적인 공감대를 좀 표현하는 것 같고요. 존버는 그 연장선에서 버티면 산다라는 그 의미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주가 자체가 뭐 장기 박스권의 하단 정도니까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삼성증권의 오연석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